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독일 문학의 최고봉,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 욕망의 실체,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고전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을 담은 거대한 거울이자 우리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1장. 학자의 고뇌, 영혼의 어두운 바. 괴테의 파우스트는 황량한 서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한 한 인간, 바로 학자 파우스트. 그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을 두루 공부했지만 인생의 진리를 얻었다는 확신은커녕 오히려 더욱 깊은 허무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았고 그 결과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다. 그의 한탄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파우스트는 스스로 지혜를 쫓았지만 결국 그 지혜가 삶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학자의 절망이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지만 실체에 닿지 못한 인류 보편의 내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초자연적 지식을 얻기 위해 마법의 손을 대게 되고 지식이라는 빛을 줬던 그의 여정은 서서히 욕망이라는 어둠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위해 지식을 쌓고 있는가? 파우스트의 고뇌는 단순한 개인의 내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리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암흑의 밤, 즉 신과 인간,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겪는 필연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 밤은 고요하면서도 고통스럽고 그 속에서 그는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과 위험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의 갈망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허영입니까? 2장. 메피스토와의 계약. 욕망의 손을 잡다. 파우스트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냉소와 유머로 파우스트를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줄 수 있다. 단, 그 순간 너는 나의 것이다. 파우스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을 담보로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단 하나,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내 영혼을 가져가라. 파우스트는 궁극의 순간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욕망과 절망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의 고뇌를 극적으로 그려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절박한 나머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영혼을 대가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메피스토는 단지 악마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유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 욕망의 민낯을 보여주고자 하며 인간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 존재임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 대결은 곧 철학과 신념, 믿음과 회의의 싸움이 됩니다. 또한 메피스토는 인간의 결핍을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존재로 그의 말은 교묘하고도 매혹적입니다. 그는 파우스트에게 단순한 쾌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욕망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힌 이기심과 열망,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파헤치는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공감을 자아냅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 멈추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것입니까? 3장. 마르그레트의 등장, 순수와 타락.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젊음을 되찾고 거리에서 아름다운 소녀 마르그레트, 그레첼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닌 여인이지만 파우스트의 유혹은 강하고 달콤합니다. 마르그레트는 처음엔 수줍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구애와 메피스토의 술수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곧 불장난처럼 타오르며 그녀는 그로 인해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죽고 오빠는 살해되며
마침내 아이를 잃은 그녀는 정신까지 붕괴됩니다. 이 장은 인간의 욕망이 타인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우스트는 그저 사랑을 추구했을 뿐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한 생명을 파괴한 셈입니다. 마르그레트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인간의 순수함이 어떻게 세속적 욕망에 의해 타락하는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는 욕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하는 것인가요? 마르그레트는 파우스트의 거울입니다. 그녀의 순수함이 무너질수록 파우스트의 타락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둘의 만남은 천진한 사랑이 아닌 성찰 없는 열정이 부른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책임과 진실한 존중 위에 놓여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남깁니다. 그대의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망가뜨렸습니까? 4장. 유혹의 끝, 절망의 무게. 마르그레트는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신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감옥으로 찾아가 도망을 권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곳이 내 속죄의 장소입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끝내 메피스토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구원의 빛을 발산합니다. 메피스토는 이 여자는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종교적 해석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양심과 회개의 힘을 상징합니다. 한편 파우스트는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랑했던 이를 파멸로 이끈 죄책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메피스토와의 계약이라는 굴레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아가려 합니다. 이 장은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책감과 속죄,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구원은 단지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 내면의 음성과의 화해입니다. 마르그레트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비극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신과의 마지막 대화를 선택합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는 속죄의 감옥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까? 5장. 새로운 시도. 노년의 여정. 시간은 흘러 파우스트는 늙은 남자가 되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그는 더 이상 쾌락이나 젊음을 좇지 않고 인류를 위한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려 합니다. 그는 바닷가의 늪지를 개간하고 사람들에게 일터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헌신합니다. 그는 비로소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는 삶, 공동체적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메피스토는 그를 지켜보며 마지막 기회를 노립니다. 파우스트가 이 순간을 멈추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악마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정 아름답다. 내가 본 삶 중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은 그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며 악마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파우스트는 결국 구원받습니다. 그의 삶은 실수와 욕망, 절망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이타적 사랑과 이상을 선택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이룹니다. 파우스트가 개간한 땅은 단순한 물리적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탐욕과 환상을 벗고 실질적인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에는 욕망이 아닌 연대와 기쁨의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바라볼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회입니까? 아니면 충만한 의미입니까? 6장. 천상의 심판, 영혼의 귀결. 파우스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영혼은 천상의 법정으로 불려갑니다. 이곳에서 천사들과 악마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두고 마지막 논쟁을 벌입니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의 이기적 욕망과 실수들을 조목조목 비난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끊임없는 추구와 진정한 의미로에 향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괴테는 이 장면을 통해 인간 존재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 묻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 실수를 거듭하며도 의미를 향해 걷는 존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천사들은 말합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 논쟁은 단순한 종교적 도식이 아니라 도덕과 의지, 노력과 회개의 복합적인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을 향한 지속적인 추구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추구해왔습니까? 그 추구는 진실한 것이었습니까? 7장 구원의 손길, 영혼의 승화. 결국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거두어 천상으로 인도합니다. 이 장면은 경건한 찬가와 함께 펼쳐지며 메피스토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을 믿었지만 파우스트의 마지막 선택과 삶의 방향은 그 믿음을 뒤흔든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 파우스트의 곁에는 마르그레트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녀는 파우스트의 손을 이끌며 함께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사랑과 용서, 연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초월할 때 비로소 새로운 빛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괴테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극적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영혼의 조용한 환희를 노래합니다. 그것은 눈물 어린 감동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 속의 감탄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고 마지막 여정을 걷고 싶습니까? 8장 삶의 진실, 파우스트가 남긴 것. 파우스트의 마지막은 장대한 성찰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실한 의미를 발견할 때 구원은 도달 가능한 것이 됩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순한 정답이 아닌 끊임없는 질문 속에 인간의 고귀함이 있다. 파우스트는 단지 한 인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여정입니다. 파우스트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 있으며 그의 절망은 우리의 좌절이고 그의 깨달음은 곧 우리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끝내 이상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가장 위대한 가치였음을 괴테는 증명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 여정 위에 있는지를 다시금 되묻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맺은 말. 추구하는 자여, 살아있으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파우스트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좌절을 경험하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의 존엄과 구원의 빛이 함께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단지 고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깊고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